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후 주택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할 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 아까 헤아릴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포함해서 헤아려서 그렇죠. 계산해서 이제 다주택자라면 중과가 되신다. 입주권,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도 양도세는 조금 다르죠.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희웅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8월이 시작이 됐어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이런 계절이 됐어요. 다들 휴가를 가셨을 텐데 네. 우리는 휴가를 안 가고 지금 또 일을 그렇죠. 하고 있네요. 네. 휴가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시원함을 좀 즐겨보시라고 배경을 바다로 했습니다. 네, 휴가지에서 저희 영상 네. 그리고 휴가 못 가신 분들도 저희 영상 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주권 취득세를 다들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고 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입주권 취득세 완전 정복해보는 그런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취득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취득세를 2번 낸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총 금액에 대해서 2번 낸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건 아니죠. 최초 주택을 매수하실 때 한 네. 번 취득세를 내시는 건 맞아요. 예, 입주권을 취득하실 그런 때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네.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를 한 번 내죠. 주택으로 살아있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11구역이나 12구역처럼 네, 아직 멸실이 되기 전에 주택으로 취득하실 때는 1.1%에서 3.5% 매매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시고 만약에 그게 멸실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네. 토지 취득세인 4.6%로 해서 네. 취득세를 내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축주택이 준공되는 시점, 완공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조합원님들을 건축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 집을 헐고 새로 내 집을 그렇죠. 짓는 경우로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취득세를 적용을 해서 네. 2.96%에서 3.16%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취득세를 2번 내는.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다른 점은 과세 표준이네요. 과세 표준의 기준이 네. 공급계약서를 작성을 했느냐, 네.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네. 공급계약서를 작성 전이라 그러면 감정평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에 대한 매매 금액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11구역이나 12구역처럼.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네.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해서 매매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내시는 거예요.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된 이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사고 팔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한번 또 내게 되고요. 네. 나중에는 추가 분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두 번째 취득세를 내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조합원이라면 새 집을 만약에 이 정도 가격으로 새 집을 사게 됐다면 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가격 뺀 나머지를 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건데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만 두 번째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네. 토지로 취득세를 한 번 내셨기 때문에 네. 그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 번 내신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약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숫자를 한번? 집어넣고 계산을 네, 하면 계산해보세요. 쉽겠죠. 권리가 2억이고 프리미엄 3억인 집을 나중에 추가 분담금 2억을 내서 총 7억으로 만약에 내가 5구 타입을 하나 취득을 하게 된다면 네. 실제로 취득세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취득세는 내가 이제 주택인 상태에서 멸실되기 그렇죠. 전의 상태에서 입주권을 샀다. 네. 그러면 권리가 2억 더하기 프리미엄 3억 해서 5억에 대해서 지금 주택이니까 6억 미만이니까 예, 1.1% 네. 곱하면 550만 원을 내게 될 거고요. 지금 예, 현재로. 그렇죠. 네. 나중에 내가 완공돼서 입주할 때 네. 나머지 추가 분담금 2억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 2.96%. 여기서는 네. 지금 85제곱미터 이하의 이하이기 주택을 때문에. 취득하셨을 경우에 곱하면 592만 원이 나와요. 합쳐서 1,140만 원 정도의 네, 취득세를 네, 납부하게 네.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미 멸실이 됐다. 토지 취득세를 낸다면 아까 네. 그 2억 더하기 3억 해서 5억에 곱하기 4.6% 하면 2,3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완공돼서 들어갈 때는 아까하고 똑같이 네. 592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차액 2,300만 원과 아까 550만 원 요 차액 한 1,800만 원 정도 그렇죠. 취득세를 만약에 토지 취득세로 낸다면 좀 더 부담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긴 한데 뭐 나중에 예. 양도세 필요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게 100% 필요공제로, 네. 취득세는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이 입주권 취득세도 그럼 중과가 되나요? 취득세 네, 중과? 중과가 되죠. 네. 그런데 그 때에 따라서 왜냐면 주택일 경우에 예. 멸실되지 않은 주택으로 취득을 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소유 주택수 취득하려고 하는 지역이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에 따라서 예. 주택 취득세율이 틀려지겠죠. 예. 그래서 그때 중과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토지가 됐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세를 적용을 하는데 네. 그때는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중과가 없죠. 그쵸 토지니까 네, 중과가 그렇죠. 없- 면적도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여기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러면 언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죠? 토지를 취득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철거된 지역에 그렇죠. 예. 토지를 취득하는 게 유리하고 네. 만약에 무주택이나 주택이 없다, 네. 1주택이다 네. 그러면 네. 철거 전에 주택이 남아있을 때 예. 취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계약 그러니까. 진행한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네. 매수하신 분이 다주택자셔서 철거가 된 다음에 잔금을 치르시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해드렸는데요. 나의 네. 그 컨디션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예, 유리한 네, 것을 찾아서 유리한 걸 입주권 찾으시면 된다는 사시면 거죠. 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네,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네.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후 주택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할 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 아까 헤아릴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예.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예, 거죠. 포함해서 헤아려서 그렇죠. 계산해서 이제 다주택자라면 중과가 되신다. 입주권, 분양권, 주택수 포함되는 것도 양도세는 조금 다르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입주권이 이미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인데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양도세 얘기할 때 한번 또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보기로 네. 하겠습니다. 원조합원은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데 원조합원의 기준도 양도세와 취득세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원조합원 같은 경우에 양도세에서는 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는 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거고요. 예.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양도세에는 기준을 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원조합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취득세에서는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일 현재 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들을 원조합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에서 정비구역 지정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네. 투기지역인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투기지역 외 일반 지역에 음.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예, 원조합원으로 받는다. 네네. 그러니까 광명 같으면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원조합원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네네. 예, 원조합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아시고요. 재개발 원조합원의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과세표준 감면 혜택과 세율 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이 원조업원님께서들은 오랫동안 네. 갖고 계시다가 네. 종전 부동산을 현물 출자를 해서 네. 그거를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네.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혜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저 과세표준 감면 혜택, 재개발 원조합원의 혜택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재건축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감면 혜택은 따로 없는데요. 네. 안분된 면적의 공사비를 네. 기준으로 하죠. 과세표준으로 하죠. 네네, 그럼 네. 이 안분된 면적의 공사비라는 것이 네. 전체 총 공사비 나누기 총 면적, 각 면적당 뭐 각 그렇죠. 평당 공사비가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내 주택의 면적을 곱하면 그 공사비로, 예, 그러면 그러면 8사 타입이랑 5구 타입이랑 네. 취득세가 틀려지겠죠. 다르겠죠. 네. 그 공사비를 안분된 그런 면적의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데 네. 재개발은 다르다. 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 이제 감면 혜택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액보다는 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작기 그렇죠. 때문에 훨씬 취득세가 덜 나온다. 그만큼 과세표준 감면 혜택이 있다. 서민들이 살고 계신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그런 것 혜택이 같아요.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혜택이 하나 더 있잖아요. 세율 감면 혜택이 커요. 일단은 이 세율 감면 혜택은 조금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원조합원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2020년도 1월 15일 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201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가를 얻고 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에 해당되는 원조합원님께서는 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셨다면 100%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예. 요게 바뀌었죠. 네. 그래 2020년 1월 1일 예. 이후부터 예. 사업시행가를 받은 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네. 지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면서 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예. 취득했을 경우에는 70% 감면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 1월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적용하는 지역에 주택을 매수를 하시는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예.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예. 취득하신 분들께서는 50%의 감면 혜택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예. 여기에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감면되는 이 취득세는 마지막에 내게 되는, 그죠? 원시 네. 취득세로 내게 되는 그 네.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요런 감면 혜택이 있다. 근데 이 혜택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2025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하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4조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4항과 5항의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5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감면 혜택은 재건축이 아닌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예. 재개발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취득세를 그렇죠. 2025년 네.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내용은 뭔가 하면 원래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현재 갖고 있던, 그러니까 원조합원 네. 그런 부동산 소유자는 만약에 이 집으로 1가구 1주택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75%를 경감해주고 네. 이렇게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라면 50%를 경감해준다라고 네. 그렇죠. 이렇게 지방세 네. 특례제한법 74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세율 혜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복잡해요. 복잡하죠. 진짜 내가 원조합원에 해당이 네. 되나 안 되나, 네. 내가 몇 프로 감면받나 복잡하니까 이거는 이제 법무사한테 취득세를 나중에 맡기실 때 네. 내가 원조합원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잘 챙겨서 취득세 감면을 좀 챙겨주세요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면 보통은 예. 구역 같은 경우에는 완공하고 나서 한꺼번에 취득세를 예. 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관계 그 기관에 예. 문의를 하셔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확인하시고 같아요. 예, 네. 법무사한테도 문의하시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과세표준 감면 혜택이 또 변경이 됐다면서요? 예,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14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과세표준 변경이 어떻게 되냐면 재건축은 기존대로 예. 안 분된 면적의 공사비로 네. 계속 진행을 하는데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추가 분담금. 그렇죠. 추가 분담금이었는데 요것도 재개건축이랑 똑같이 네. 안 분된 면적의 공사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더 높아지겠네, 취득세가. 그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재개발은 이제 그 서민들이 예. 살고 있었던 집인데 지금은 재개발 정비구역도 서민들이라고 하기엔 금액들이 비싸지니까 그 취득세 부분에 대한을 이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네. 다행히 경과 조치가 있어요. 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 제11조 네. 예, 부칙에 보면 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추가 분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 원시 취득세를 예, 나중에 원시 취득세를 내게 내는 되겠다. 거고 예. 202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건축하고 똑같이 그렇죠. 그렇게 네. 안 분된 면적에 이제 공사비로 이제 네, 과세표를 그렇죠. 참겠다는 거고요. 예. 강릉뉴타운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인가 받은 구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진행되는 구역들은 다 그전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다들 휴가 간 이런 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 취득세 공부를. 네. 예. 그래서 취득세 한번 총정리를 해봤고요.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늘 상감받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 해서 네. 저희가 무더운 여름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만들어서 남겨드리고 있죠. 예, 재개발 취득세 총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양도세도 한번 네.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남겨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나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네.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은 오늘도 네.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사거리의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